왜구가 이렇게 한반도를 다 털다 보니까 진포라는 곳에 다 모여들게 돼요. 우리가 배로 가서 마을 하나 털고 또 저기 가서 마을 하나 털고, 야 이렇게 푼돈만 벌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이럴 거냐, 잔챙이 털어봤자 얼마 되냐, 남는 것도 없어, 한 큐에 싹 털어버리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가장 큰 전쟁을 떠올리면 보통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떠올리잖아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오고 이순신 장군 나오고 원균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근데 사실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에도 거의 임진왜란급의 전쟁이 있었어. 고려 말에 왜구 침략. 우리가 왜구라고 하면 일본에서 건너온 해적선 정도 생각하잖아요. 해적들이 마을에서 지들끼리 놀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야 오늘 밤 조선 가서 마을 하나 털고 올까? 콜? 콜! 이래서 빠르게 와서 바닷가 가서 마을 휙휙휙 털고 사람들 딱딱딱 죽이고 쌩 도망가고 치고 빠지기 전략,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고려 말의 왜구들은 치고 빠지는 정도의 수준의 해적이 아니었어. 차원이 달랐어. 거의 임진왜란급의 대규모 전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허술해도 정규군이 나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렇게 탈탈탈 털리면서도 뭐 권율 장군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뭐 지원은 제대로 못 받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정규군이 있어서 싸웠잖아요. 근데 고려 말기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야. 이래서 정규군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왜구들이 쳐들어오면 대책 없이 털리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임진왜란보다 피해가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왜구가 막 함경도 평안도까지 막 다 쓸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구가 이렇게 한반도를 다 털다 보니까 진포라는 곳에 다 모여들게 돼요. 진포는 어디냐면 서해안이거든요. 충청도와 전라도, 경계, 금강이 있어요. 금강에 이렇게 쭉 바다로 나오는 하류 쪽이 있어요. 거기가 진포라는 곳이에요. 여기 왜구 함대 500척이 모인다. 500척. 당시 고려의 함대를 다 합쳐도 반의 반도 안 됐어. 왜구는 왜 이 진포라는 곳에 몰려들었을까? 답은 뻔하죠. 진포에 가면 왜구가 가서 털어갈 만한 뭔가가 있다는 거야. 일단 전라도가 평야지대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쌀 생산량이 제일 많았어. 쌀을 수확했으면 모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창고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쌀을 싹 다 모아둔 곳이 어디였다? 진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구들이 그 정보를 난 거예요. 야 진포에 가면 고려에서 만든 쌀이란 쌀은 다 있대. 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로 가서 마을 하나 털고 또 저기 가서 마을 하나 털고 야 이렇게 푼돈만 벌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이럴 거냐, 잔챙이 털어봤자 얼마 되냐, 남는 것도 없어, 야 어떻게 한 큐에 싹 털어버리자.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진포에 있는 쌀을 다 털려고 왜구들이 모여듭니다. 왜구 500척. 이 당시 왜구에 맞선 고려 장수가 최무선 장군인데, 최무선 장군이 싹싹 긁어 모으니까 배가 100척이 나와요. 그러니까 5대1 싸움이 어떻게 이겨? 같은 100척 vs 100척이라도 외놈들의 전투력이 너무 좋아. 얘네들은 막 밥 먹고 맨날 칼질만 하는 애들이야. 게다가 배도 잘 타. 여러모로 게임이 안 돼. 정면으로 붙으면 무조건 져. 볼 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고려군 100척이 왜구 500척을 격파해버려.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겼을까? 자, 승리 비법은 상대방의 장점을 완전히 막았다. 왜군의 수가 많고 칼도 잘 써요. 붙으면 무조건 져. 무조건 달려. 여기서 최무선 장군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가까이서 왜구와 붙으면 무조건 불리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먼 거리에서 싸워야 되잖아. 먼 거리에서 싸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화살? 근데 바다 위에서 화살이 굉장히 불안전한 무기예요. 사정거리도 좀 짧아. 화살을 이렇게 후두둑 날려도 웬만큼 왜구들이 이 방패로 가리면서 몸빵하고 붙으면 배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배가 붙으면 일단 칼싸움이 벌어지고 그럼 무조건 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화살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원거리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화약, 화포로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려군 100척 중에 80척의 화포를 탑재해서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자, 화포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대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쇳덩어리 같은 포를 날려서 상대방 배에 펑 하고 터트리는 오늘날 형태의 화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화약이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뭐 포탄에 화약을 실어서 퍼트리는 그런 고급 기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화약을 사용해서 화살을 멀리 강하게 날리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화살에는 화약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도착해도 펑 터지진 않아. 그냥 화살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강하게 날아가서 퍽 꽂히는 형태. 당연히 사람이 쏘는 화살보다는 성능이 좋죠. 화포로 발사하는 화살은 두꺼워요. 막 나무 몽둥이를 발사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당시 화포로 발사한 화살은 한 길이가 30cm 정도예요. 요만치 짧아. 두께는 한 사람 팔뚝 두께. 그러니까 팔뚝만한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서 배에다가 퍽 꽂히는 거예요. 위력이 있었을까? 그래서 실제 재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초기 형태 화포도 만들고 화살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위력이 있나. 그랬더니 엄청 빠르게 슉 날아가서 150m, 200m를 날아가서 한 뼘 깊이로 박혔다. 그러니까 펑 발사하면 겁나 빠르게 나가서 맨 땅바닥에 깊숙이 박힐 정도니까 위력이 상당했다. 물리적인 힘은 좋았다. 바닥에 박힐 정도니까 외구의 배는 어느 정도 뚫을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구 배는 뭐 폭파시키지 못해요. 근데 제대로 맞는다면 배 구멍을 내서 배를 침몰시킬 수 있을 정도는 됐을 것이다. 게다가 또 외구는 화약을 처음 접하잖아요. 얘네들은 평생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도 너무 많이 하니까 정형화된 형태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화살 슝슝슝 날라오고 칼 쨍쨍쨍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자기들이 아는 전쟁은 이런 전쟁이야. 근데 갑자기 난생 처음으로 펑펑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배가 펑펑 하면서 뚫리기 시작해. 막 배가 침몰하고 공포심이 엄청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외구가 화약 소리를 인생 처음에 듣고 엄청 놀라서 각자 살려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소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무선 장군은 어떻게 화약 기술을 알아냈을까? 당시 화약 기술은 1급 극비 국가 기밀이에요. 지금의 뭐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 정도 될 거예요. 지금도 핵심 기술 동맹국한테 안 알려주잖아요. 되게 막 반출을 꺼려한단 말이에요. 당시 화약 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세계에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원나라하고 명나라. 그러니까 중국만 화약 기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화약 제조법은 글로 쓰지도 않았어. 왜냐면 글로 써서 화약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써놓으면 그 글이 유출되면 기술이 통째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화약 기술자들이 처음 화약을 발명하고 전수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챕터 1 어쩌고 저쩌고, 챕터 2 어쩌고 저쩌고. 야, 잘 들어서 기억해. 안 들으면 까먹으면 나중에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구전으로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약이 극비 기술이라서 우방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절대 안 알려줘. 당시 고려는 화약 기술이 없었잖아. 그래서 명나라 아니면 원나라 통해서 그 기술을 들여와야 되는데, 고려는 이미 그 당시 원나라하고는 몽골하고는 사이가 틀어졌잖아. 뭐 반원 정책 펴가지고. 그래서 명나라한테 가서 이제 화학 기술을 좀 달라고 찡찡거렸어요. 제발 화학 기술 좀 알려주세요. 우리 왜구들 때문에 죽겠어요. 그렇게 명나라한테 사정사정을 해요. 어떻게 명나라는 뭐라는 거 화약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단칼에 딱 잘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 화약에 3대 요소가 있거든요. 황이랑 숯이랑 염초, 질산칼륨이에요. 이 중에 황이랑 숯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좀만 뒤지면 알아서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염초야. 이 염초 질산칼륨은 자연 상태에서 있질 않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가공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염초에 대한 제조법이 극비사항인 거예요. 이 제조 배합 비율이든 순서든 재료든 이런 걸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무선이 애를 썼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그걸 알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염초를 만드는 비법은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됐죠. 먼저 아궁이에서 퍼온 흙이 필요해요. 왜 아궁이 흙이 필요했냐면 불을 떼서 태운 흙이잖아요. 아궁이 흙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흙하고 나무 태운 재를 1대1로 섞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줌을 섞고 말똥을 덮어요. 아마 뭐 오줌에 있는 암모니아 성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흙을 이렇게 층으로 만들어 놓고 물을 부어. 그럼 물을 부으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잿물이 나오겠죠. 그 잿물을 잘 모아. 그 잿물을 한 번 끓여. 그리고 식혀. 2번 끓여. 또 식혀. 3번 끓여. 또 식혀. 그리고 최종 식힌 그 용액을 증발시켜요. 그러면 나오는 가루가 염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염초를 만들 거를 어떻게 알고 개발하냐고. 최무선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만든 염초를 이제 황하고 숯하고 적당히 섞으면 화약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만든 화약이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